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이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물론 성향에 따라서 선택지는 갈라지겠죠. 자, 편안해 보이는 쪽이 아닌 진짜 행복해 보이는 쪽을 골라보자고요. 저는 내향적인 편이지만 제 기준에선 표정만으로 봤을 땐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긴 합니다. 언젠가 제 친구가 해주었던 말이 생각나네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을 만났을 때 옥시토신이 나오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어. 그러니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옥시토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저는 한 과학자를 통해 그 반대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며 외향적인 척을 한다면 후에 반드시 더 큰 반동으로 대가를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과학계에선 외향성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수없이 많은 주장이 오가고 있습니다. 옥시토신 이야기도 그중 한 가지죠. 물론 반동과 같은 반대편의 주장도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외향적일수록 행복하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오늘 이야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 대신 기분의 상태라는 기준을 만들어서 알아볼 텐데요.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오늘의 심리학, 인간은 과연 외향적일수록 더 행복할까 편입니다. 외향적인 성격, 그리고 내향적인 성격. 요즘은 이를 마이어스 브릭스 성격 유형 검사에 기초하여 E와 I로 부릅니다. 사실 이렇게 성격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일단 나누어 보도록 하죠. E는 외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니 본인이 더욱 외향적인 상태가 될수록, 예를 들어 파티와 같은 외향적인 상황에 놓일수록 더욱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에 반해 I는 내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니 혼자 있고 조용한, 보다 내향적인 상태에서 더욱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부터 위 몇몇 관념들을 박살낼 실험을 하나 지켜볼 것인데요. 자, 우선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합시다. 그 참가자들의 외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하나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외향성을 모두 파악하였다면 이제 일주일간 그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그들의 휴대폰을 통해서요. 일정한 주기를 정해놓고 그들의 외향성 상태를 조사합니다. 검사는 휴대폰을 통해 이루어지며 현재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활기찬 상태인지 등을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현재의 기분 상태가 어떤지 한 번 더 조사합니다. 이제 관찰자는 참가자의 기존 외향성 상태와 현재 외향성 상태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비교해 현재 얼마나 외향적인 상태에 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재 기분 상태와 대조해 보는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향적인 사람은 진짜 내향적인 상태에서 기분이 더 좋았을까요? 혹은 과학자들이 말했던 기분의 반동이란 것이 실제로 관찰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더 외향적인 상태가 될수록 더 기분 상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과학자들이 말했던 시간이 지난 후의 반동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관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의 상태는 정직하게 외향성의 정도와 함께 오르내렸죠. 외향성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라. 결과가 다소 충격적인데요. 특히 저같이 태어날 때부터 내향적인 성격을 유전받은 사람들에겐 폭탄과도 같은 결과입니다. 우린 평생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불행하게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실험의 결과는 외향성의 총량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평소 대비 외향성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요소입니다. 평소 낮은 외향성을 지닌 우리는 평소보다 조금만 더 외향적이어진다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조금이란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날 바엔 넷플릭스를 보든 게임을 하든 그런 것이 훨씬 편하니까요. 그래요. 편한 거죠. 그것은 편한 것입니다. 아이는 이들에 비해 자극 추구 성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지나친 자극을 꺼려하는데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 가장 자극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피하는 것이고, 자극 추구 성향이 낮은 특성상 넷플릭스만 보는 정도의 자극에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아이들은 사람을 만날 때 이들보다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라고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사람도 좋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단지 사람에게 배신당할까 두렵고 평가받을까 두려워 차선책으로 집에 있기로 한 것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장은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차선책만으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차선책만으로 살아가다간 우울감과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어요. 물과 곤충만 먹어도 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더 맛있는 것을 원하듯 우린 그저 생존이 아닌 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아이는 분명 이보다 덜한 자극에도 행복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까의 실험이 억지로 외향적인 척을 한다 해도 반동 따위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죠. 만약 요즘 우울하고 지루하고 기분이 딱히 좋지 않다면 오늘부터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사람들과 대화해봅시다. 그것이 처음 보는 사람이든 친구든 말이죠. 당신의 웃음에 분명 타인들은 기분 좋아할 것이고 자신이 받은 기분 좋은 에너지를 다시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행복한 사회의 기준은 신뢰도와 자유도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이 존중받을 수 있고 필요할 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변한다면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죠. 이건 변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라는 개인은 큽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죠. 남들이 실질적으로 변하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행복한 사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